1년 정도 프로젝트를 접어가지고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통증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거의 완료 단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위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씩 하나씩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얼굴에서 통증이 나타날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별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러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애매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얼굴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얼굴에서 근육통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신경은 안면신경이 마비가 된다든지 3차 신경통이 온다든지 이런 신경성 문제들도 있고요. 턱관절로 인해서 생기는 관절 장애들도 있어요. 그 외에 염증 질환들이 얼굴에는 상당히 많아요. 눈에 오는 염증 질환, 각막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 오는 충농증이나 비염 같은 경우도 있고, 귀에 오는 중이염도 있을 거고요.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 좀 안압이 상승되는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정 부분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감별하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 긴장됐느냐에 따라서 혹은 근육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좀 다른데, 근육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얼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주로 좀 긴장성 통증들이 많이 와요. 어떤 근육이 긴장됐느냐에 따라서 귀 안이 아프기도 하고 눈썹이 아프기도 하고 턱 쪽이 아프기도 하고요. 특이하게 이게 치통하고 구별이 어렵게 꼭 이빨이 아픈 것처럼, 마치 치과에서 이빨이 썩은 것처럼 그렇게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요. 옆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앞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혹은 눈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이런 통증들이 있습니다. 근육통들의 특징은요, 그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 방향에서 아파요. 그 근육이 힘을 계속 쓰고 있을 때 아파요. 그래서 가령 이제 눈 옆에 아파요. 이게 흉쇄돌곤에서 오잖아요. 이거를 더 반대쪽으로 늘리려고 하면 이게 안 늘어나니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그렇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해당 근육을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고 움직이면 또 통증이 좀 덜해요. 근데 손을 떼고 움직이면 또 통증이 더 느껴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거 근육성에서 근육성 통증이겠구나 라는 거 이제 감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쪽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한쪽 근육이 이완이 되고 하게 되면은 한쪽 턱이 좀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쪽만 씹는 습관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 턱이 좀 좁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턱에 있는 디스크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입이 잘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손가락을 입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3개가 들어가면 정상이고요. 3개가 못 들어가고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턱 관절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쪽만 계속 씹다 보니까 혹은 근육 불균형 때문에 이제 턱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앞면에 비대칭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간단하게 이런 매성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얼굴의 균형을 좀 맞춰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한 번씩 이렇게 입술에 물집 생길 때 있죠. 단순 포진이라 그러는데 내가 많이 피곤했을 때 이 포진이 나타난다는 거는 내가 요새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만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한 보름에서 길게 한 2달 정도까지 이렇게 써서 면역력을 높여주면은 그럼 또 한동안 이제 괜찮아지는데, 보통 자연경과적으로 한 12일 정도, 2주 정도 안에 자연경과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안면신경이 이런 포진이, 이건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원래 내 몸에 침범을 하지 않는 것들인데 내가 체력이 약해지면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질환이 안면신경을 건드렸을 때 그때 이제 입이 돌아가기도 해요. 혹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어디 차가운 데 자다가 언니 꽉 눌려서 자다가.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왼쪽 사람이 더 심각할까요? 오른쪽 사람이 더 심각할까요?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심해 보이죠. 눈도 좀 삐뚤어지고 여기는 그래도 눈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은 왼쪽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 이건 중추성이에요. 중풍이에요. 머리 대뇌 속에 문제가 생겨서 올 때는 이마 쪽은 괜찮아요. 이 눈 위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밑에만 삐뚤어집니다. 근데 말초로울수록 한쪽 전부 다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한의원에 와서 치료받으셔도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응급실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 이것만 나타나지는 않겠죠. 만약 어지럽거나 내가 자꾸 울렁거리고 토한다든지 이런 뇌 안에 압력이 상승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거예요. 안면신경마비 중에서 대상포진으로 오는 안면신경마비도 있어요. 그럼 대상포진의 특징은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귀 주변에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경우도 한의원에 먼저 오시기보다 피부과나 신경외과 먼저 가서 스테로이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의원에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 버리면은 이 안면신경마비가 되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은 안면신경이고요. 얼굴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3차 신경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신경통의 특징은 찌릿찌릿하다든지 감각이 좀 궁실거린다든지 따끔거린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통증하고 다르게 뭔가 신경이 자극받는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이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마만 뭐 찌릿하기도 하고요. 광대뼈만 그렇기도 하고 턱주변만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인접해서 두 개나 아니면 전부 다가 이렇게 찌릿찌릿찌릿하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빨을 감각하는 것도 3차 신경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이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치통하고 똑같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빨이 썩어서 생기는 통증하고 3차 신경통을 구별하는 거는요. 주로 이제 3차 신경으로 인한 치통은 아주 짧고 강렬해요. 잠깐 몇 초 아프다가 말지 뭐 몇 분씩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빨이 썩었다 그러면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고 퉁퉁 붓거나 이렇게 되겠죠. 잠자다가 깨는 경우가 3차 신경통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빨이 썩었을 때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끙끙하면서 그렇게 아프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이빨이 썩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치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빨이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상하실 과민증도 있고 잇몸에서 피가 나요 하는 잇몸이 헐어서는 치주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빨이 썩으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이제 통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한방에서도 치료가 잘 돼요. 예, 저희가 구비해놓은 한방 치약이나 이런 거 쓰게 되거나 약을 좀 써주면 이런 것들은 쉽게 낫는데 이거는 이제 치과 가셔야 되죠. 이빨이 썩었을 때는요. 그래서 실제로 이빨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육통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3차 신경으로 인해서도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 혹은 협심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이빨에서 이제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거랑 좀 잘 감별을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원인 질환들을 감별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감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축농증이라는 거는 부비동에 농이 차는 거예요. 축농증의 특징은 요 정 가운데가 X자 모양으로 여기가 되게 뻐근하고 아픈 게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내시경을 집어넣으면 중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이 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혹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어보면 부비동에 농이 차 있는 걸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굳이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농이 차 있는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부비동을 꼭 눌러보면 다른 쪽에서 되게 예민하고 아파요. 그래서 노란 코가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축농증 걸리면 이비인후과들을 가시는데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항생제를 줘요. 염증을 말리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면은 일단은 염증은 마를지 몰라도 이 항생제로 인한 후유증이 꽤 심한데요. 한방에서도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작용 전혀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방이 조금은 저희는 더 우월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부비동염은. 중이염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코에 염증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걸린 다음에 귀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성인들도 자꾸 농이 이제 귀로 넘어가면서 중이염이 생기는데 중이 안에 이렇게 환홍이 되거나 혹은 삼출액이 차는 걸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보면은 거기 차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고 귀 주변으로 아주 욱신욱신한다든지 귀가 꽉 막힌 것 같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더 심하면 이제 농이 살짝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이염이 아이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들 중이염 걸려가지고는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를 데리고 가면 항생제를 2주 동안 주는데 실은 중이염은 항생제를 안 먹고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낫는 병이에요. 거의 8, 90%는 그냥 저절로 낫습니다. 근데 걱정되실 때는 한의원에서도 현계형교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계형교탕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항생제보다도 훨씬 더 빨리 회복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부작용 있는 항생제를 쓰기보다는 안전한 약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입안이 자꾸 헐어요. 그냥 한 번씩 피곤할 때마다 잠깐 헐고 말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여기 헐었다가 이게 아물만 하면 또 딴 데 헐었다가 아물만 하면 또 딴 데 헐었다가 혹은 한 군데 헐 게 보름씩 한 달씩 계속 아물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내가 면역의 적신호가 켜진 거니까 이럴 때는 좀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눈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질환인데 가장 흔하게는 다래끼죠.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하고 사열하고 따주고 하면은 쉽게 나요. 그래서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막염이 생기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눈이 뻑뻑하고 이 눈 주변으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성 결막염이 있고요. 아니면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어요. 계속 가렵고 부비게 되죠. 그리고 독성 물질, 콘택트 렌즈 같은 거를 내가 빼지 않고 이제 잔다든지 어떤 독성 물질이 눈에 들어가면은 생기는 이제 결막염인데 이 경우도 한의원에서 간단하게 침 맞고 눈에 넣는 그런 종류의 이제 처방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시면 또 쉽게 좋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눈물샘에서부터 눈물이 분비가 돼서 눈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하수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눈물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 때 분비량이 줄어들 때 눈이 좀 뻑뻑해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 피곤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좀 편안해지고 그렇죠. 안과에 가게 되면 이제 인공 눈물을 주는데 인공 눈물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뻑뻑하니까 이제 인공 눈물로 채워야 되는데 한의원에서 눈 주변에다가 약침을 맞거나 침치료를 하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잘 개선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때로는 하수도가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수도가 막히면 눈물이 넘쳐나죠. 해서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쭈룩 흘러나서 자꾸 눈물을 훔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과에 가면은 요 안을 좀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한의원에서도 가벼운 경우에는 요거를 간단하게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용해서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안과 가가지고는 직접 좀 수술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좀 흔치는 않지만 녹내장이에요. 눈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빠져나가질 않아서 압력이 점점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신경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급성기 때는 눈이 아주 빠질 것처럼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녹내장도 이 병원에 가도 대증요법밖에는 없어요. 안과에서 이제 대증요 계속 압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게 되는데 침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안압을 더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종류들을 싹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퀴즈. 자, 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질환 중에서 어깨동무한염 대부분 이제 어깨동무한염에서 치료하시면 되지만은 오면 안 되는 질환이 몇 개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네. 자, 일단은 입이 돌아가는데 입이 돌아갔을 때 눈이 잘 감겨요. 눈도 잘 떠져요. 이거는 중추성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안면마비 중에서 여기 대상포진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귀에 수포가 올라올 때 이때는 빨리 피부과를 가거나 아니면 신경외과에 가서 일단은 약을 먼저 복용을 해서 어떻게든 염증을 빨리 좀 가라앉혀 놓고 그리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통 중에서 이빨이 썩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치과 가셔가지고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먼저 다른 병원을 갔다가 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 얼굴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럼 그때는 어디 가서 치료를 하면 돼요? 네, 어깨동무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또 잘 간과하고 잘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건강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